안녕하세요. 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15강 유아교육과 특수 유아 특수교육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오늘 함께 공부할 거예요. 자, 유아교육 개론 부분을 우리가 2강에서부터 그리고 15강까지 전체 14개의 강의로 총정리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강의 제16강부터는 누리과정, 유치원교육과정 A 더하기 B라는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 즉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의 중행 내용으로 16강부터 만나게 됩니다. 자, 2강부터 15강 오늘 강의까지 전체 유아교육 개론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총 22년간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내용으로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유아 특수교육 강의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유아 특수교육은 다 출제가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최근 조금씩 강조가 되고 있는 과목이에요. 따라서 중해 관련 법과 그리고 특수교육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중시하는 통합교육 관련 용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유아 통합 촉진 방법과 또 장애 유형별 지도법, 그래서 총 3가지로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전까지 우리가 14강까지 암기해야 될 단어가 좀 많았잖아요. 암기 단어 중심이라기보다는 반복 읽기 그리고 이해하기 중심의 공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빨간 펜 동그라미 준비하시고요. 펜 준비 그리고 수업자료 프린트물 준비해 놓으시고, 자, 눈 크게 뜨시고,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고 그리고 본 강의 내용 같이 볼게요. 자, 준비. 자, 나는 합격한다. 자,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아교육 개론 마지막 유아 특수교육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우리가 약칭으로 특수교육법이라고 명명을 하지만요, 시험장에서 관련 법의 명칭을 쓰십시오 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의 명칭은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 중에서도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2조 정의 부분, 중행 내용, 그리고 기출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 부분에서는 먼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빨간 펜 준비하시고, 특수교육이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그렇죠. 특수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 무엇을 합니까?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교육의 명칭입니다. 특수교육 빨간 펜 동그라미. 해당되는 법의 내용이 나올 때는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용어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겠죠. 가로 넣기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단어 외워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특수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통합교육은 무엇일까요? 자, 통합교육이란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죠. 특수교육 대상자를 자, 어디에 머물게 하죠?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뭐를 받지 않게, 그렇죠.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 누구와 함께,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다. 개별화 교육을 받게 되죠. 자, 통합교육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 중요사항은 어떤 학교에 머문다. 특수학교가 아니고, 그렇죠. 일반 학교에 머물게 되고, 자, 가지고 있는 장애나 어떠한 정도에 따라서 뭐를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공평하게 일반 또래와 함께 개인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는 교육의 명칭은 바로 통합교육입니다. 그래서 중행 내용 중에, 중행 용어 중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통합교육이었습니다. 자, 특수교육, 통합교육, 일반학교, 차별, 빨간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밑줄 따라서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내용 같이 보지요. 자,
세 가지의 법의 내용이 또 수록이 되어 있네요. 자, 제2조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제2조 정의에서는 7, 8, 11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특수교육과 그리고 통합교육이라는 용어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본 내용에서는 개별화 교육이라는 용어를 기억해야겠다. 자, 그리고 맨 앞에 있는 키워드 순회교육, 순회교육이 무엇인지,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특수학급은 무엇인지 키워드 빨간펜 동그라미로 암기해 놓으세요. 자, 먼저 통합교육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통합교육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 학교에 머물게 하고 장애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일반 또래들과 함께 무엇을 한다? 즉 개별화 교육을 받게 되는 교육이 바로 통합교육이죠. 자, 그렇다면 개별화 교육은 뭘까요? 자, 목적이 뭐예요?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 개발이 목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 개별화 교육은 무엇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는데 그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장애 유형, 특성에 따른 교육의 목표, 교육의 방법, 교육의 내용,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자, 개별화 교육이란 개별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능력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는데 이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건 장애에 따라서 개별 유아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교육의 목표나 방법이나 내용이나 또 관련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는 교육은 무슨 교육? 오케이, 개별화 교육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 특수교육,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반드시 암기해 놓으세요. 자, 이제 약간 덜 중요한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자, 순회교육은 뭡니까? 순회교육은 그렇죠. 특수교육 관련자겠죠.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띠리릭 등에 있는 누구를, 그렇죠.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대상이죠. 자, 어떻게 지도합니까? 온라인 지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뭘 해요? 직접 방문한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담당 인력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한다?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는 교육 방법, 바로 순회 교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수학급은 대상이 일단 누구예요? 그렇겠죠. 특수교육 대상자가 대상이고 어떤 교육을 위해서? 통합교육을 위해서. 자, 어디에 설치한다? 중요한 거. 자,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반 학교에 혹은 특수학교에 어느 학교로 보냅니까? 그렇죠. 일반 학교로 보내죠. 역시 특수학급도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되는 학급이다. 자, 빨간펜 동그라미. 자,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슨 교육? 그렇죠. 통합교육을 통해서 통합교육의 개념을 떠올리면 되겠죠. 특수교육 대상자를 어디에 머물게 하자? 일반 학교에 머물게 하는데 장애에 따른 차별이 없이 또래와 공평하게 개별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일반 학교에 설치한다. 자, 빨간펜 동그라미, 개별화 교육, 그리고 순회 교육, 특수학급, 그리고 통합교육, 마지막 일반 학교 외워놓으십시오.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우리 유치원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 그리고 출제가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통합교육 관련 주요 용어입니다. 자, 임용시험에서는 그 중요도가 높지 않으나 우리가 유치원 임용시험에서 우리 교육학시험을 볼 때가 있었죠. 교육학시험을 보는 때 중요했던 용어들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용어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요. 자, 통합교육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용어 정상화, 두 번째 최소 제한 환경, 세 번째 완전 통합을 지향하고 역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자, 정상화가 뭡니까? 정상화. 자, 장애인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사회에 통합시키자. 자, 최소 제한 환경은 뭡니까? 장애아와 일반화의 교류를 보장하자. 그래서 장애아들이 제한되는 환경을 최소화해야 한다. 쉽게 문장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완전 통합은 뭡니까? 그렇죠. 자, 장애아가 전적으로 일반 학급 내에서 일반 교육은 물론 무슨 교육을 겸해서 받는다. 자, 장애아가 어디서? 그렇죠. 일반 학급에서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을 같이 받는다. 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의 장애아가 들어가서요. 일반 교육도 받고 특수교육도 받습니다. 자, 무슨 통합?
완전 통합에 들어가죠. 자, 역통합은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장애 아동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누가 있는 곳으로, 그렇죠? 장애 아동을 위한 환경에 누구를, 그렇습니다. 일반 아동을 포함시키는 게 바로 역통합이다. 자, 키워드 단어 통합교육, 정상화, 최소 제한 환경, 완전 통합, 그리고 역통합, 암기.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요. 유치원 임용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그러니까 유아 특수교육 부분은 많이 출제는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횟수로 보면, 출제 횟수로 보면 조금 자주 나왔던 내용 두 가지를 같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앞에서는 지금 빨간펜 동그라미로 암기를 중심으로 강조를 해드리지만 본 내용, 장애 유아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또래, 친구, 또래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방법. 또래 간의 상호작용 증진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목차 먼저 좀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누구를 이용한, 그렇죠. 짝을 이용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법. 자, 먼저 앞에 와서, 자, 장애 유아를 일반 유아와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 장애 유아 통합 촉진 및 지도 방법에서는 또래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환경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또래 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자, 놀이 공간을 제한한다. 적절한 상호작용 도모를 위한 놀이공간 제한, 예를 든다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쌓기놀이 영역에 같이 놀이할 수 있는 유아의 수를 2~3명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유아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두 번째, 상호작용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자, 상호작용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교재나 교구들을 비치한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퍼즐보다는 친구와 할 수 있는 게임 자료가 보다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퍼즐보다는 게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재의 수와 교재 제시 방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자, 교재의 수를 조절할 수 있고 교재 제시 방법을 조절할 수 있다. 교재의 수는 대표적으로 미술 시간에 점토 한 가지를 점토를 한 개를 주고 유아들에게 나누어 쓰도록 하죠. 그래서 수를 통해 수를 조절해서 유아들이 서로 점토를 나누어 쓰면서 상호작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자, 교재 제시 방법에서는 색연필을 유아에게 줄 때 한 명의 유아에게 12가지 색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색깔의 색연필 통을 주죠. 따라서 여러 명의 유아들이 필요한 색을 쓰기 위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자, 하루의 일부 중 대집단 활동 대신 무슨 활동? 그렇죠. 소집단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도 다양한 아이들, 유아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집단 활동으로 구성할 때에는 어떤 유아? 그렇습니다. 일반 유아를 배치시켜서 장애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돕는다. 이때 유아는 어떤 유아여야 되죠? 그렇죠. 장애 유아를 좋아하거나 또 장애 유아에게 관심이 있거나 혹은 리더십이 조금 충분한, 리더십이 풍부한 유아들을 배치해서 장애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가 있다. 자, 장애 유아를 일반 유아와 통합시켜서 또 장애 유아, 일반 유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 방안으로는 관련된 환경 구성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세밀하게 보면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죠. 놀이 공간의 제한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높은 교재 교구 배치, 그 다음 교재의 수 조절, 그 다음 교재 제시 방법, 마지막 그 다음 소집단 활동을 계획하고 그 다음 이때에는 일반 유아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 읽기에서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짝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장애 유아 통합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단짝이죠. 단짝. 짝꿍. 짝을 이용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법. 짝을 이용해서. 자, 장애 유아에게 누구를 정해준다. 뭐 장애 유아뿐만 아니죠. 일반 유아들도 짝을 지어주죠. 짝을 정해주어서 자, 짝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거나 활동의 모델이 되게 하는 전략이 바로 짝을 이용한 전략인데요. 자, 이때 주의점이 있다면 자, 짝에게 뭘 안내해줘야 돼요.
짝에게 장애 유아는 의존을 받아야 되는, 무조건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장애 유아는 연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연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을 알려주고, 자, 중요한 거, 일반 유아, 즉 짝이 모든 걸 다 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즉 장애 유아의 학습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 유아는 내가 다 도와줘야 되는 존재야가 아니죠. 네, 같이 연습을 통해서 유아가 배울 수 있으니까 상호작용법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짝이 모든 것을 대신 수행을 모두 다 해서 장애 유아가 학습할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짝이 된 유아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했어요. 위에서는. 네, 모든 걸 해주면 안 돼.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 안내하고, 친구가 할 수 있어. 친구를 다 도와주는 거. 친구의 학습을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친구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러한 안내를 했다면 교사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 장애 유아가, 일반 유아를 통해서 장애 유아가 학습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즉 짝이 장애 유아의 학습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계속적인 점검을 하고요. 또 해당 역할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이 입장은 지금 장애 유아 입장에서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짝으로서의 역할을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짝이 된 유아의 경우에 지나치게 해당 역할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면 교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짝이 주의점이죠. 짝이 누구? 그렇죠. 교사나 형이나 언니처럼 말하기는 안 되겠죠. 짝이 장애 유아에게 교사나 형이나 언니처럼 말하고 지시하고 타이르고 이게 아니죠. 네, 어떤 관계여야 돼요? 짝하고 장애 유아는 동등한 관계여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처럼 언니처럼 또 형처럼 지시하거나 말하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교실 내에서의 누구의 말과 행동, 그렇습니다. 교사의 말과 행동에서 지나치게 지시적이거나 또 장애 유아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시적인 말을 사용하고는 있진 않은지, 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렇게 교사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끝으로 자, 장애 유아와 짝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된다? 네, 여기에서 보면 짝은 도와주는 존재지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니고, 짝은 공평한 존재지 교사나 형이나 언니가 돼서 지시하고 지도하는 존재가 아니다. 즉 장애 유아와 짝의 동등한 관계를 교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짝을 이용한 상호작용 촉진 방법,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짝은 장애 유아가 연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다, 배울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장애 유아의 학습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고, 또 짝이 된 유아의 경우에 해당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하는지 점검해야 하고, 또 짝이 교사나 형, 언니처럼 말하는 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교사의 말과 행동이 유아들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시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장애 유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지 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없지요. 암기해야 될 내용은 없지요. 단 반복 읽기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유아리 선생님처럼 밑줄 쳐놓으시고요. 중요획들을, 그리고 반복 읽기로 이해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면서 읽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만난 또래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 구성과 그 다음 지금 만나고 있는 짝을 이용한 상호작용 촉진 방법이 우리 유치원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됐다라기보다는 출제를 할 때마다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다.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자, 두 가지는 장애 유아 지도 방법이죠. 첫 번째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아? 그렇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아 지도 방법. 두 번째는
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아 지도 방법. 유치원 임용시험에서 네, 장애 유아 관련 구체적인 지도법은 이 두 가지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공부보다는 조금 네, 가볍게 빠르게 보면서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죠. 자, 잘 들리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 청각장애 유아 교수 방법입니다. 자, 교수하는 방법은 자, 키워드는 구하와 수하를 함께 사용하자.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서겠죠. 자, 두 번째, 자, 말하는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언어를 이해하니까요.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과 표정이 가려지지 않게 하자. 자, 그 다음에 빛을 등지고 서서 이야기하지 않게 하자. 보이게 하자. 자, 그 다음 더 잘 들리는 쪽. 네, 청각장애가 있지만 더 잘 들리는 쪽으로 교사가 설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네, 교실 내 소음의 수준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청각에서는 문제를 좀 가지고 있지만 청각 이외의 다양한 감각을 이용한 학습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시각장애 유아 교수 방법입니다. 자, 시각장애 유아를 위한 교수 방법으로는 자, 준비하는 동안 네, 관련 내용 빠르게 중액 보고 계세요. 네. 자, 시각장애 유아를 위한 교수 방법에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일단 조명이 문제가 되겠죠.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야 하고, 자, 적절한 조명. 자,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 부분 조명도 설치한다. 자, 그 다음 시각장애아의 자리 배치 시 시각장애아를 앉힐 때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곳 안 되고 또 빛이 반사되는 곳 안 된다. 자, 그 다음 소음이 지나치게 많은 곳도 피한다. 자, 지나치게 많은 곳도 피한다. 자, 보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소음은 훨씬 더 네, 볼 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공포를 가져올 수 있죠. 따라서 소음이 너무 많지 않은 곳에 앉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시각장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한을 하면 안 되겠다. 즉 무슨 말이에요? 교실 내의 모든 영역에 혼자 접근이 가능하게 하자. 이 부분에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다시 한번 빨간색 밑줄. 시각장애가 있는 유아들은 네, 제한해야 한다. 아니죠. 교실 내의 모든 영역에 혼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교재교구는 어떤 게 좋을까요? 색상의 대비가 뚜렷하고 또 명암이 분명한 교재교구가 좋다. 자, 그 다음에 시각장애, 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활용하는 교재교구를 사용한다. 소리 나는 교재교구의 비치도 좋다. 자, 그 다음 네, 또 교실 내에서 소리나 상황이, 즉 소리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상황 변화 시에 네, 활동 중 상황 변화 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큰 소리가 왜 났는지 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설명을 해서 활동에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아 뒤에서 손잡고 움직이게 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경험하는 네,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 청각장애, 시각장애, 유아 특성별 교수 방법 유치원 임용시험에서 출제된 내용과 관련해서 핵심만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선생님들. 자, 이제 마무리는 네, 강의 관련해서 네,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문,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해당되는 소통방으로 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강 OT 때부터요. 네, 지금 우리 오늘 15강까지 네, 같이 공부하면서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2강에서부터 15강의 내용은 앞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유아교육 개론 부분의 공부고요. 자, 이후부터 16강부터 우리가 시험 직전까지 만나게 되는 내용은 5개 영역, 누리과정의 5개 영역 혹은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중핵 내용들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자, 숙제. 그렇죠? 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외워야 되는 단어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단어, 특수교육,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그리고 순회교육, 마지막으로 특수학급, 빨간펜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 뒤에 장애유아 통합 촉진, 그리고 지도 방법은 네, 밑줄 친 부분들 반복 읽기 해놓으세요. 자, 합격 1차 공부를 정말 더 합격을 위해서 하는 방법 맞습니다. 자투리 시간, 이동 시간 활용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들으시면서 같이 읊으면서 외우시면 시험장에서 크게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튼튼하게 공부하고 네, 예비 공립유치원 교사답게 제16강에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만나 뵐게요. 아리아리 합격!